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 속의 환경 이슈,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해 배워봤는데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환경 오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상생활,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게 바로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 여러분들 요새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를 엄청 괴롭히는 이 미세먼지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텐데 미세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이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컬 푸드, 여러분 영어 시간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푸드는 우리나라 말로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죠. 로컬은 이 지역의 단위를 로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보면 성면,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배출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동해 유발 산업이라고 한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한번 잘 생각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미세먼지.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공공재난 문자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작년에 공공재난 문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만 공공재난 문자가 왔을 때 보면 대부분 뭐 미세먼지, 경고, 주의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자, 미세먼지 주의보 관련 마스크 쓰고 외출하세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떴어요. 마스크를 챙겨야겠구나. 이 마스크,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매일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작년 생각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학교 왔나요? 아니죠.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만 썼던 기억이 나네요. 미세먼지 많은 날, 눈도 따갑고 목도 칼칼해. 미세먼지가 심하대. 그럼 미세먼지는 항상 비슷한 건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잖아. 그 사람 미세먼지는 전혀 다른 물질이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적지 않대. 그럼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지금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날이 있는 것 같아라고 걱정을 하고, 이 방독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군대로 와야 되면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예요. 화생방. 여러분들도 멀지 않았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한 6년, 5년 후에 군대 가게 되는데, 이 화생방 훈련을 했을 때 이 방독면을 쓰고 입장을 해요. 방독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무리 뜨겁고 안 좋은 물질이 있어도 이걸 다 커버해줘요. 근데 방독면을 벗게 해요.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그때 보면 이제 엄청 얼굴 따갑고 눈도 따갑고 엄청 힘든 훈련이에요. 그때 선생님도 느끼는, 아 진짜 방독면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걸 다 가리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독면까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으로 이 만화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 이제 189페이지를 펴보세요. 189. 아까 미세먼지랑 황사가 어떻게 다른지라고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황사는 주로 봄철에 발생해요. 봄. 그리고 그 노랗다 황자의 모래사자인데, 사막에서 모래가 많아요.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러오는 거예요. 모래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운다면 중위도니까 편서풍이 불죠. 이 중국 바람을 타고 이 모래 먼지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편서풍도 나와 있네요. 편서풍이 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위도 국가이기 때문이죠. 중위도. 그래서 이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자연 토양 성분이 주를 이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있던 모래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편서풍을 타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는 게 편서풍, 사막. 그리고 황사는 주로 봄철. 봄에 사막의 모래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라온다. 사막의 모래들이니까 이거는 자연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룬다. 이게 바로 황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엄청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야. 엄청 미세한 먼지예요. 먼지랑 원래 다르죠. 먼지. 그리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이 주로 이런 화합물, 아주 오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염 물질. 그리고 이거는 편서풍과 같은 봄철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이라면 이거는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많아진 게 바로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 물질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이건 화산은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데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발생해요. 근데 올해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별로 안 왔죠. 그걸 보면 아까 만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향도 물론 있어요. 우리나라 화력 발전. 근데 미세먼지가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 생각에 올해 없는 이유는 이 중국의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오염물질들이 많이 날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굉장히 잘 안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미세먼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선생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대부분 이렇게 집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할 거 많죠. 뭐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대부분 미세먼지가 지금은 심하지 않지만 이게 오염물질이 쌓이면 이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은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세먼지는 뭐냐? 이게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작은 먼지. 그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발생 원인,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연적 요인은 뭐 흙먼지, 꽃가루 여러분 알죠? 그 노란색 꽃가루 이런 게 이게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긴대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만드는 화석연료가 뭐였어요? 석탄, 석유죠.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데 이게 화력발전소라는데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자동차에서 발생하죠. 자동차 오염기보다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있어요. 배기가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건설 현장 여기 지금 우리 양원지구 막 아파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공장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발생하는 이 날린 먼지, 소각장의 연기 등에 발생하는 게 바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엄청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누적되면 우리 건강에 엄청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먼지를 들어마시니까 코도 따끔따끔하고 목도 아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첨단산업의 불량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 미세한 공정에 반도체 이건 하잖아요. 이걸 엄청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불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가시거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리.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 남산타워나 롯데타워 거기 가서 보면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한강이 바로 가까이 있지만 한강 건너서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가시거리가 감소돼가지고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 여객선 운항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언제 심하냐라고 하면 대기가 안정되어 있대. 그러니까 엄청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공기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안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 미세먼지는 훨씬 농도가 짙어집니다. 왜냐면 이 먼지들이 위아래로 가보다 멀리 사라져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높아지고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이 미세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가요. 그리고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비가 올 때 오히려.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로 여기 미세먼지가 이 공간에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는 계속 쌓이고 쌓여요. 근데 비가 오면 이 미세먼지들이 아래 가라앉으면서 사라지겠죠? 근데 바람이 불면 이 교실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폭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이 안 불 때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그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의 농도를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로스앤젤레스, 도쿄, 파리, 런던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 교과서는 왜 중국이 나와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좀 정화되고 그게 또 편수니까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바다를 건너오기 때문에 또 낮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니까 엄청 조심해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국외 요인은 대부분 중국발 요인. 근데 국내 경유 차량 차 탔을 때 엄청 시끄럽게 가는 게 경유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오래된 경유 차량은 서울 도심 운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도 최근에 많이 없애고 이제 태양열 발전소로 바꾸고 있죠. 근데 이제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이제 경유차를 줄이려면 세금도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여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다른 거를 사용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우리나라 말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 탓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딱히 해결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선생님 생각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계속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여러분 교과서 189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여기 미세먼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 책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189페이지를 펴보면 미세먼지는 자연적 요인, 흙먼지나 식물 꽃가루가 있었죠. 그리고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또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같은 날림먼지로 생성되기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반도체가 잘 안 맞는 불량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시거리, 눈에 멀리 보이는 정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여객기나 비행기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한데 미세먼지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GMO가 나와 있어요. GMO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에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본래의 유전자를 가지고 더 변형시켜서 새로운 성질의 유전자를 진행주로 만드는 게 유전자 변형식품인데 옥수수의 커다란 길이가 옥수수는 엄청 길죠. 토마토를 설명드릴까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토마토인데 어떤 토마토가 엄청 크게 자라는 거예요. 토마토가 이따만해 수박만한 토마토가 나온 거예요. 그 수박만한 토마토의 유전자를 이 일반 토마토에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 토마토도 수박만한 토마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수박만한 토마토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 해충이 많이 되고 너무 크니까 벌레들이 이걸 다 파먹어. 그래가지고 어떤 토마토가 있는데 이거는 벌레들이 잘 꼬이지 않은 토마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토의 유전자도 여기에 변형시켜요. 그러면 수박만 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유전자 종합 변형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좋은 유전자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장적 측면으로는 적은 노동력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위나 병충해 등의 강한 품종의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이 재배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어 있고 남은 거는 뭐 가난한 나라들한테 세계 식량 부족 문제 해결 9%로 보낼 수도 있는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유전자 여러 개를 종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식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GMO, 노 GMO 이런 그린피스와 같은 데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아직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전자 변형식품도 있고 로컬푸드, 환경을 생각하는 로컬푸드인데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러니까 우리 중남부에서 재배된 쌀을 중남부 안에서 소비하자. 그렇게 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자고 하느냐라는 걸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키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제트스프리는 뉴질랜드 거죠. 그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배를 타고 오니까 한 3-4달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걸 3-4달 뭐 걸리니까 이 방부제를 처리해야겠죠. 썩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방부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 근데 이 오랜 시간 때문에 약간 방부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환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방부제는 좀 몸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를 타고 온다는 거, 이 배는 석유를 엄청 써요. 그래서 장거리 운송, 화석률, 이 석유를 엄청 쓰기 때문에 이 석유 비용도 들어가고 이 배의 매연도 유출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근데 중남부에서 키위가 재배된다고 해봐요. 그리고 중남부 안에서 키위를 재배하고 이걸 팔 때 뭘로 운송을 해요? 뭐 트럭으로 운송하겠죠. 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리죠. 뭐 망우동에서 재배된 거 신내동에 판다고 하면 30분 만에 배송해가지고 갓 재배한 키위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농민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리고 또 배송비도 훨씬 적게 되기 때문에 농부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배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아낀 돈으로는 뭐 친환경 농업의 발전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로컬푸드 운동은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농민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적게 드니까 배송비를 줄이고 또 안정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약간 확보되는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차원을 가만히 그 농부는 가만히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히려 더 친환경적인 농법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배경으로는 오랜 시간 이동에 쓰인 식품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식품에는 방부제 처리도 되고 그 배를 타고 올 때 화석연료를 사용하겠죠. 배는 그 매연이 발생하겠죠. 그런 환경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푸드 마일리지 물론 칠레산 푸드가 훨씬 싸요. 우리나라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싸죠. 근데 이렇게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국산이라고도 합니다. 로컬 푸드. 그리고 이 푸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뭐 먹을거리가 생산된 소비자. 그러니까 뉴질랜드 키위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식탁에 올 때까지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송량과 생산지 수송지까지 거리를 곱한대요. 그리고 서울 시민이 190km 거리에 있는 국내산 포도 대신 18,359km 떨어진 칠레산 수입을 했다면 푸드 마일리지는 훨씬 많아지겠죠. 거리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짧은 거리를 사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지구에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전자 변형식품. 뭐 생산자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많아서 좋죠. 소비자 안정성이 궁금해요. 이건 안정성, 약간 효과가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환경분 자체는 새로운 생명체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들고 있고, 기업가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만든 식품은 콩, 유전자 변형, 큰 콩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두부, 된장, 기름, 간장, 옥수수, 스프, 차, 옥수수 수염차 있죠. 과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191쪽 3번, 2번 문제를 여러분들 숙제로 낼게요. 이거 꼭 해가지고 오세요. 그 유전자 변형 생품 이건 토론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고, 확인학습. 유전자로 변형시키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개발한 농산물. GMO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미세한 작은 먼지, 미세먼지죠. 되게 안정되어 있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져요. 로컬푸드는 해외에서 수입한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에 비해 푸드 마일리지가 낮죠. 거리를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91페이지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192페이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환경 문제, 환경 이슈.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면, 그럼 환경 문제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차원을 나눠보면 전 지구적 차원,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실천, 하나하나가 실천하면 또 전 지구적으로 다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전기, 가스, 물 등을 절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여러분이 잘 쓰지 않을 때 불을 켜놓고 한 거나 이런 거 안 되죠. 가스, 밸브를 꼭 잠궈주세요. 물, 여러분들 양치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양치할 때 물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양치할 때 물 굳이 틀 필요 없죠. 그래서 양치할 때는 물을 끄고, 입을 헹굴 때 물을 다시 틀어서 하면 가장 물을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파트 이런 데는 페트병, 종이를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수거를 또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자가용보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여러분들 학교 올 때 우대한 친구들은 대중교통 버스 타고 오고 있고, 심지어 3학년 애들이 걸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2학년에서 자전거 타고 온 학생도 있고. 그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저탄소 제품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여러분 전자제품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있는 대부분 1등급을 사게 되면 1등급이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요즘에 국가에서 1등급 효율 전자제품을 사면 10% 할인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전자제품을 살 친구가 있다면 이걸 꼭 참고해서 물건을 사주세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 냉난방 시설, 학교도
적정 온도는 24도까지 되어 있죠, 설정이. 더 낮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정 온도를 설정해주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병, 나무젓가락 같은 것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긴 귀찮겠지만 이렇게 머그컵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쓰레기가 안 만들어져요. 씻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종이컵도 모자라서 이제 종이 빨대를 만들었어요.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에 텀블러나 머그컵을 갖고 가면 400원인가 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오염을 최대한 안 시키려는 그런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죠. 나무젓가락보다는 쇠젓가락을 사용하면 좋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 무인 자전거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서울도 있잖아요. 따릉이. 그래서 따릉이 같은 경우도 1시간에 500원이고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대중교통보다 훨씬 싸고 운동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확인해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며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겠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는 항상 뿌려주는 게 아니라 뽑아둬야겠죠. 냉난방 시설의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